어제는 3월 1일 휴일이었고 3월달 첫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새롭게 다지고 왔죠? 예, 그렇게 마음 새롭게 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 3일이 안 가니까. 3일 안 가니까 마음 다지지 말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다 해야 되겠다. 올해. 아니. 3, 4월 과정에서 나는 뭔가 열심히 해서 부동산의 결혼 전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셨죠? 그런 생각 버리셔. 대도 안 하니까. 그치? 어느 분들은 3일 가는데 어느 분들은 3시간도 안 가니까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도 좀 계실 건데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험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공부한다는 거. 공부하는 것하고 시험 공부는 전혀 다르거든요. 공부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중요한 부분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왔었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좀 알만하면 시험으로 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합격하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뭔가 좀 알만하니까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간다는 소리예요. 알만하면 시험 보러 간다.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학원에 나오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 학원 요 전체에서 부동산학 결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원장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학 결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결혼은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고. 선생님 나는 네 말을 듣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3개 정도 될 거예요. 요약정리집을 구입하신 분들, 요약정리집이라 이제 필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구입하신 분들은 자료가 지금 3개 있는 거야. 책이 기본서, 요약정리집, 그 다음에 강의노트.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서가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본서 보면 막 짜증나.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본서가 가장 좋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본서가 가장 좋은 게 아닐 거고, 어쩌면 강의노트가, 어쩌면 요약집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얇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얇은 거. 그러니까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학 결혼도 그럴 건데 특히 부동산학 결혼은 얇은 거. 얇은 거 선택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 강의노트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칠판에 쓰는 거 쓰지 마십시오 하게 만든 거라고. 만든 거. 그러니까 요약정리집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나는 이 강의노트 가장 좋아요.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강의노트를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참고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용.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을 두 번째, 그러니까 1개월 과정 끝나고 이제 기본 과정 두 번째를 할 건데, 그러면 제가 기본서는 지금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봅시다. 이때만 보는 거야. 이때만. 그래서 기본서를 그냥 덮어놔버려요.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 강의노트를 펴고선 제가 강의노트를 몇 페이지 합시다. 뭐 이런 게 가끔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의노트는 제가 칠판에 쓰거나 PPT에 있는 거 그대로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요약정리집 필수서라고 써진 거, 이게 이제 주가 될 거라고, 주가. 아니, 지금 안 사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지금 안 사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상관없어. 오늘부터 상관없고, 다음 주부터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지금 상관없어. 막 걱정이 앞서네, 막.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공부는 처음에는 넓혔다가 점점 좁혀가는 거야. 좁혀가는데 지금은 좁히는 과정이 아니에요. 3, 4월 달부터 좁히는 거 아니라 5, 6월 달부터 좁혀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좁힐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탁탁 요약한다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3월 첫째 주, 5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는 많이 와요. 뭔가 해보겠다고. 근데 2주 정도 흘러가면 이제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되는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집안일 하는 거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원에서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상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보내놓고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인성을 쌓는 거야. 인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공부합시다. 자, 공부하는데 이제 1개월 과정에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 4월 과정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개월 과정에서 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빨리 가는 거야. 근데 3, 4월 과정, 1개월 과정에 하지 않는 부분은 좀 자세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총 8개 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요약 정리지 거의 대부분이 강사가 부동산학 강사가 요약 정리를 만들 때 8개 편으로 만들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건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지금 공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4개의 주제를 배워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 기본서는 학문적 성격 했는데 대부분 이걸 체계다고 그래요. 체계, 부동산학의 체계 이렇게. 이거 하나 배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체계를 배운다. 요거는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을 배웁니다. 자,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신 분 세 번째, 네가 해라 물어보지 말고. 자, 분류 배웁니다. 네 번째, 부동산의 특성을 이렇게 배워요. 이 4개의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을 구성합니다. 그럼 시험 공부니까 그럼 이제 시험 공부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한다. 그럼 이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공부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 시험 공부니까 체계는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오늘은 특성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개념, 분류, 특성에서 한 문제씩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1개월 과정에서 제가 이 개념, 분류, 특성에서 전부 다 알려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1개월 과정에서 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첫 번째, 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는 학문적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체계인데 우리 기본서는 학문적 성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문적 성격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정의 정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서는 몇 가지 정도 알고 가야 되냐면 7가지.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긴장할 것 같은데. 자, 부동산학의 정의. 자, 기본서 볼 필요 없이 우리 기본서를 보면 이 부동산학의 정의를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 나오냐면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학자들이 나의 개념은 나는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이게 몇 가지 나온다고. 그게 우리 시험에서 다 등장을 했었는데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읽어보면 족한다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이게 김영진 교수란 분이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한 거라고요. 이거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1개월 과정에서는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했는데 설명할 필요 없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학이다. 이게 한 4번 나오거든요.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김영진 교수가 개념 정의한 거예요. 이제 책 보면 다른 분이 개념 정의한 것도 쭉 나온다고.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정의는 이 정도 하면 끝나는 거야.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체계. 이 체계에서 7가지를 배우고 갈 건데 그 7가지를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면 돼요. 지금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개념 정의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왔어요. 종합 응용각이라고. 요거 종합 응용각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근데 이 종합 응용각을 풀었으면
일단 두 가지가 나와. 종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입니다. 두 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 헤치면 다섯 가지 성격을 갖는다.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요 다섯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이 다섯 가지를. 그러면 경험과학의 뜻, 응용과학의 뜻, 규범과학이 무슨 말인가 절대 내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서를 보면 경험과학 밑에 막 설명이 나온다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 종합과학이, 응용과학이, 규범과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요 다섯 가지 성격을 갖는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입니까? 예.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라는 뜻은 가볍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란 말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경험을 축적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사고 팔겠죠? 제가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경험과학. 규범과학이라는 뜻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쭉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그러니까 부동산학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규범과학이 성격을 갖는데 이렇게 한다고. 자, 종합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도 배우고 회계학도 배우고 법학도 배우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이 학문은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건축공학이 짬뽕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되어 있다. 종합과학. 그다음에 응용과학은 순수과학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응용과학이 시험에 가끔씩 등장을 해요. 응용과학이. 여기 성격, 학문적 성격이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학 총론에서, 아니 체계에서 내 응용과학과 순수과학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고.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은 반대야. 이렇게 물어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짬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 학문이 종합, 짬뽕되어 있다, 응용. 그러니까 순수한 이론이 아니라 응용이었다는 소리예요. 응용. 그래서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그럼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한다고. 과학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뭡니까? 응용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이거든요. 자연과학. 그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뜻, 자연과학은 자연의 질서 같은 거 이용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지진 왜 일어나고 해일은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근데 부동산학에서 지진이 어떻고 뭐 해일이 어떻고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사회 현상? 요 사회과학이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왜 올라가는가? 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가? 우리나라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회 현상이라고. 그런 거 연구하는 거야. 그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의 뜻을 제가 가볍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뜻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 이 다섯 가지만 기억만 하면 돼요. 타이틀만. 자, 이 다섯 가지가 부담스럽다. 그럼 요 밑에 네 개를 하시면 돼. 네 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구체적인 학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부동산 투자 활동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러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활동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럼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란 소리야. 구체적.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야. 구체적.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었습니까? 순수과학이었습니까? 응용과학이었죠. 그러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과학이었습니까?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아니었잖아요. 부동산학은 현실적인 학문이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다섯 가지가 기억하기 힘들면 개수가 많아서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네 가지.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 순수과학, 자연과학,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앞머리 땄더니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자, 많이 쉬워졌습니다. 투자란 말은 훨씬 쉽죠?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많이 맞추려 하지 말고 이 앞부분에서 숫자 안 나온 것에 많이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학문적 성격 끝났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입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인데 3대 측면이니까 3개 나오겠죠? 여기 3대 측면을 직접적으로 해서 시험에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3대 측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서 3가지를 생각한다는 소리야. 이 부동산을 보면서 이게 건물, 토지인데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을 보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결국은 몇 가지다? 3가지란 소리야.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3가지를 우리는 3대 측면 그래요. 부동산 그러면 3가지가 생각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3가지를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토지 볼까요? 이 토지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전에 예전에 이 토지를 보면 저 토지 넓다. 저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했다고요. 그런 것을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고 한다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해요.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긴장하신대요? 예?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술적 물리적이야. 키는 적당하구나. 말문이 막히네. 웃어버리니까. 1월달 부위에서 배가 좀 줄어들었네? 배가 좀 빠졌네? 이런 거 느끼고 있습니까? 네. 복대하고 왔습니다. 복대.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면 곧 이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난방만 입어야 되잖아요. 단추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복대는 안 했지만, 저는 밤에 수업을 안 하잖아요. 야간 수업을 안 하면 그 다음날 배가 나와. 야간 수업할 때는 제가 밥을 안 먹거든요. 저녁밥을. 어제는 야간 수업이 없었잖아.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나 봐. 자, 역시 시험하고 관련 없는 것은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기술적, 물리적이 무슨 말인가 하는 시험이 안 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토지 보면 면적은, 토지의 모양새는, 토지가 정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토지가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토지가 이렇게 부정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물리적,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 저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크네. 뭐 이런 것을 물리적. 경제적 측면이라는 것은 저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가격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 법률적 측면은 이 토지의 용도적이 중심 상업적이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법률적 상이라고. 법률적 측면.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이 무슨 말, 경제적 측면이 무슨 말, 기술적 측면이 무슨 말 절대 내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냈어. 20년 전에는 용도 지역을 주면서 용도 지역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공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가격은, 투자 가치는 이렇게 나오면 무슨 적? 경제적. 이 건물의 높이는, 구조는 그러면 무슨 적? 기술적. 20년 전에 그렇게 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이 세 개를 부동산학의 또는 부동산 3대 측면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경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법경기는 3개인데 이걸 2개로 나눠볼 수 있다.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어요. 이 토지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보고 있어도 용도지역이 보인다든지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보인다든지 이런 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2개는 형태가 없었다 해서 무형적 측면 이렇게. 그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건물의 높이, 층수, 구조 이런 거거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보일까요?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적 측면. 그럼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3대 측면은 법경기입니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이 3대 측면은 결국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형태가 없겠죠. 그래서 무형적 측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러 갔는데 시험장 갔는데 부동산학 개론 1번부터 3번 이내에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유형인가 무형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돼.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이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유형, 무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형, 무형이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밖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무형과 유형이 나오면 무형의 앞에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3대 측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로 구성돼. 부동산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 세 가지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학도 이 세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이것을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이제 비교가 나왔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개별이라고 불러. 근데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이라고 부른다고. 그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세 가지가? 그럼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개별이라고 해야 되면 복합이라고 해야 돼? 복합이라고 해야 돼. 복합. 그러니까 부동산학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으로 결합돼, 복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야. 그러니까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거창한 게 아니라 법경기인데 이 세 가지로 결합됐다면 그러면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걸로 끝. 그다음에 시험 공부는 이제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유형, 무형. 기술적이 나오면 뭐야? 유형. 그걸로 끝. 자, 이제 네 번째 7가지 배우고 가요. 7가지. 부동산학의 체계에서는 7가지. 자, 네 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이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말이에요.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부동산 자체를 공부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앞으로 계속 뭐 토양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럼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고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자체가 시험 지문이야. 가장 최근에는 26회 때 나왔다고. 뭐라 하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OX? O.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다. 그러면 OX? X.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합니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 그 부동산 활동은 뭔데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중개 활동하겠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하겠죠? 내가 투자자다. 그럼 투자 활동을 하겠죠?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다. 개발 활동을 하겠죠? 이걸 공부한다는 거죠. 이거. 이게 부동산 활동이라고. 이걸 공부하는 거지 부동산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의 공부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이고 이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배웠잖아요. 경기 변동. 이게 부동산 현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뭐 집가구 현상이라든지 경기 변동 현상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 배우는 거. 이게 부동산 현상이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보다 현상이다. 자,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과 현상 중에서 현상이 무슨 의미입니까는 절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것만 하시면 돼. 현상은. 근데 여기 연구 대상에서 부동산 활동을 가끔씩 이제 물어본다고. 그럼 부동산 활동이.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뭔데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게 개념인데 역시 개념은 출제하지 않아요. 부동산 활동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주체가 뭔데? 인간이라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뭘 대상으로 합니까? 부동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부동산이다. 우리 시험에서 지금 30년이 넘어갔는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입니까? 이런 게 안 물어봅니다.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대상은 부동산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그럼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물어본다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부동산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부동산이 물건이라고. 그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대물 활동이라고 그래. 대물 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 대상은 부동산인데 시험 지문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안 낸다고. 이렇게 안 내고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예,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물건이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그래. 대인 활동. 왜? 부동산 사고 팔 때 인간끼리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대인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죠. 인간인데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고 제3섹터가 있다고 그런다고. 얘도 요즘은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개발론 배울 때 다시 등장한다고.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국가가 개발할 수 있죠. 부동산을. 그래서 무슨 개발을 그래? 공영 개발. 사적 주체, 민간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다가 부동산 활동을 한다. 이것이 사적 주체의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면 어떤 기업이 부동산 활동했다? 사적 주체. 개인이 했다? 사적 주체. 이렇게. 이것을 민간 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제3섹터는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 그것을 제3섹터라고 그래요. 자, 공적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공사,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그다음에 제3섹터는 민간이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자, 여기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인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뭐가 나오냐면 제3섹터가 있으면 제1섹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 중에서 어디가 제1섹터 같아요? 공적 주체. 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은 제2섹터로서 이렇게 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공적 주체가 제1섹터, 사적 주체가 제2섹터 이렇게 된다고. 자, 그거 하나 기억하고 이제 부동산 활동의 제가 개념, 주체, 대상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부동산 활동이 시험에 나오면 물론 그렇게 여기에 이 자체가 잘 나오진 않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자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나오면 요 속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부동산 활동의 속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의 성질. 그것을 속성이라고 그래. 자, 가학성부터 해서 그래서 총 10개 나왔습니다. 10개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윤리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요 7번하고 그다음에 6번하고 그다음에 8번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임장활동 옆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인간이 부동산 활동할 때 반드시 현장에 임해라. 임장활동. 그럼 시험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이 부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성 때문에 임장활동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X? X.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라. 이것을 장기적 고려라고 그래. 모든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것을 장기적 고려가 생각이거든. 그럼 왜 그럴까?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했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대인 활동. 그 다음에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 활동. 이렇게. 자, 좀 있으면 부동산이 토지가 공간이란 거 알거든. 공간. 그럼 토지가 공간 덩어리거든. 그럼 토지 활동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부동산 활동이 아니다?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토지가 공간이죠. 공간 덩어리라고 좀 있으면 배워요. 그럼 토지가 부동산이고 토지가 공간이면 부동산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OX? O. 여기서 공간 활동인데 동자가 빠져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개를 외우지 말라고. 10개 외우지 말고, 여기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다.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속이지 않아. 임장 활동을 속이지 않고, 임장 활동은 되는데, 왜 임장 활동이 됩니까? 이걸 되는 거지.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성 가지고 출제하면 틀린 말이고,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왜?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대인 활동, 대인 활동.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복합 개념.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 체계에서 세 번째 배웠던 거. 세 번째 배웠던 게 부동산에게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 배웠죠. 그 세 개를 결합하면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 활동도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복합 개념으로. 자,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 내가 개발할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야. 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 건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게 개발이라고. 그러면 이 개발을 할까 말까? 이 개발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그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개발이라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데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그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타당성 분석. 그럼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하게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기술적,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개발이라는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타당성 분석하게 되는데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을 묶으면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개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복합 개념이 이렇게 개입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이게 복합 개념이. 자,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 돼, 여기는. 자, 이제요. 여기 체계에서 총 몇 개, 7개를 배울 건데, 이제 4가지 배웠습니다. 이 4가지는 일요 과정에 제가 다 언급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일요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부동산 활동 이용구 분야라는 게 있어. 이용구 분야. 이 부동산 활동 이용구 분야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어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얘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 이용구 분야가 아까 우리 이용구 대상이라고 배웠던 거. 이용구 대상이라고 배웠던 것을 다른 말로 이용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학의 이용구 대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미국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용구 분야라고 하더라고. 이용구 분야. 자, 우리 부동산학 이용구 대상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활동이었잖아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었잖아요. 부동산 현상. 그 부동산 활동은 투자 활동,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이용구 대상이라는 소리예요. 부동산 개발 활동 이런 것도. 이거 저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이용구 대상은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에요. 공부하는 대상? 그럼 투자, 중개, 물론 중개는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개사업한테 배우지만 감정평가, 개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현상은 경기변동. 저하고 경기변동 배웠죠?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부동산 현상이라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부동산의 이용구 대상이었어요. 그럼 부동산의 이용구 분야는 공부 분야예요. 공부 분야. 그러니까 이용구 분야와 이용구 대상이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결국은 이론하고 실무를 공부하는 거야. 이론 배우고 실무를 이렇게 배운다고. 실무. 이거 그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배우고 부동산 시장도 배우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금융수학이 뭘까요? 금융수학이 자본 한원계수, 합비 시장가치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성률을 배웠죠. 이제 이런 것들이야. 얘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운다는 소리야.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래서 실무에 적용한다. 그래서 실무 분야야. 실무 분야. 그러면 투자도 배우고 금융도 배우고 개발도 배우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구 분야와 이용구 대상은 똑같은 말인데 근데 학자들이 이용구 분야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이용구 대상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는 소리야. 시험은 이용구 대상이 더 잘 나와. 이용구 분야보다는. 근데 이용구 분야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연구 분야는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분야가 뭔데요? 이론하고 실무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무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결정 분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결정 분야가 있는데 앞에가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이 앞에가 의사란 말이 생략돼 있어. 의사란 말이. 그러니까 결정 분야는 의사 결정 분야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내가 투자할까 말까 의사를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투자라는 게 의사 결정 분야는 소리야. 근데 의사를 생략하고 결정 분야는 소리야.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동산의 특성이 있을까 말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정 분야는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하는 분야를 결정 분야라고 하고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결정 분야야. 그다음에 개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겠죠. 개발. 그다음에 금융은 은행 가서 내가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투금개가 가장 대표적인 결정 분야. 딱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기초 분야에 부동산 특성 쭉 있다. 결정 지원 분야에 감정평가, 중개, 상담 딱 여기 있다. 이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뭔만? 결정 분야만.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낸다고. 질문 하나 나올 건데. 물론 단독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겠죠. 투자, 금융, 개발은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내겠죠.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럼 무슨 분야입니까? 결정 분야다. 결정 분야. 딱 이거 하나만. 투금개는 무슨 분야다? 결정 분야다. 이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고 갑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이론과 실무 분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론과 실무 분야가 있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네, 이론에는 쭉 있고 실무도 쭉 있는데 필요 없고 결정 분야 딱 하나만. 투자, 금융, 개발, 투금개는 무슨 분야다? 결정 분야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결정 지원 분야는 결정 분야에 도움 주는 거. 결정 분야에 도움 주는 거.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이거 투자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 투자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그거 투자 가치가 충분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는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게 지원 분야야.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중개사가 그거 사면 좋은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담, 관리, 마케팅,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은 투자, 금융, 개발할 때 도움 주는 분야라고. 도움 주는 분야. 이걸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정 분야. 결정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투금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공부 방법.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이걸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 공부 방법을.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을 낼 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단독 문제를 절대로 출제하지 않는다. 단독 문제 출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7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 여기까지 해서 7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추순자가 아니다 나왔죠. 그거. 그 다음에 부동산의 활동, 요거 했던 거예요. 요거. 여기서 단독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단독 문제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지문 한두 개 나온다.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부동산의 공부 방법은 시험 나오면 이 셋 중에서 지문 하나 나온다. 지문.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는 거야. 공부 방법은 분산식 접근 방법, 중점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형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접근 방법이 나온다. 그럼 이 셋 중에서 하나는 내지 2개 나온다고. 중에서 그럼 중점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이해하시면 돼요. 에울로 하지 말고. 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이 부동산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그 부동산을 연구할 때 법률적 측면도 연구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도 연구해야 되고 기술적 측면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법경기를 왜? 부동산학은 부동산은 법경기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법, 접근 방법은 법률적 측면도 공부하고 경제적 측면도 공부하고
기술적 측면도 공부할 건데, 근데 중점식하고 종합식 이 두 개가 이제 포인트가 돼요. 두 개가 둘 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 뒤에 이어지는 말,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러면 종합식이란 말은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은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소리입니까? 결합해서. 그러니까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복합이라고, 복합. 그러니까 종합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종합적 접근 방법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복합 개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포인트. 자, 그러면 중점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나는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집중적으로. 그럼 중점식 접근 방법은 특정 측면만,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특정 측면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이게 중점식 접근 방법이야. 그럼 중점식 접근 방법하고 종합적 접근 방법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법경기가 나온다고. 법경기 나오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특정 측면 그러면 중점식이 되는 거고 복합 개념 그러면 뭐가 되고 종합식이 되는 거. 종합적. 이렇게.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점식 접근 방법이나 종합식 접근 방법이나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공부하는데 근데 중점식은 종합입니까? 특정 측면입니까? 특정 측면. 종합적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으로.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의사결정론 접근법은 여기 있네요. 내가 의사를 결정할 때 내가 할까 말까 의사를 결정한다. 그게 투자, 금융, 개발이었거든. 그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그런 측면에 접근하는 거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부동산 활동할 때 자기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더라. 이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자기 이윤이 극대화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 접근한 것을 의사결정 접근법 그래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책에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 세 가지만. 다시 이제 정리하면 중점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경기 종합입니까? 복합입니까? 특정 측면입니까? 특정 측면. 종합적 접근 방법 법경기 나오고 그것은 복합 개념. 이렇게. 의사결정론 접근법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인간 합리적 존재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기이윤 극대화 이 말이 나오면 의사결정론 접근법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계에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야.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 그것을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 또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야.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하세요. 공정하게 해서 이런 말이거든. 이거 다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 자체 외우지 말라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능률적,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이렇게 이 네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더라. 능, 안, 경, 공 막 이렇게 외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이 중에서 능률성만 기억하시면 돼. 능률성.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중개활동을 한다. 중개활동.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한다. 이거 할 때 이게 지금 분석 활동이잖아요. 이거 활동할 때 지켜야 될 원칙. 그게 일반 원칙이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할 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활동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활동을 할 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할 때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비능률적으로 해야 돼?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야. 능률적으로. 그다음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사기치지 말고. 사기 당하지 않게 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할 때 사기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능률성이야.
능률성. 이 능률성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거야. 부동산학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능률성의 원칙이야.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능률성이라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 이 자체가 단독 문제 절대 안 나오고, 나오면 지문 나온다고. 그러면 지문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능률성이겠지. 능률성.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 능률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활동을 할 때는,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에서 능률성이란 말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세요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게 됩니까? 네,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걸 최유 이용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능률적으로 하게 된다 이 뜻이라고. 따라서 여기 능률성의 원칙이 나오면 소유 활동은 최유 이용, 그다음에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해야 된다. 초창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초창기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중개사 시험 10회 때 막 이럴 때는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 그랬다고. 그럼 시험 출제하기 매우 좋아요. 여기 4개잖아요. 4개니까 여기다 하나만 집어 넣어주면 된다고. 다른 거. 이렇게 무슨 뭐 효용성이니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주 출제했다고. 근데 절대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는다. 내지 않고 최근에 냈던 게 26회 때 내는데 이렇게 낸다고. 부동산 활동의 안정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의 안정성 원칙은 소유 활동을 위해서는 최유용해야 된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소유 활동을 최유용하는 것은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능률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능률성만 기억하시면 된다. 능률성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될 것인가? 소유 활동이란 것은 최유용.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능률적으로 하겠더라. 이 정도. 자, 이게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여러분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체계에서 첫 번째 여기 학문적 성격에서 여기 부동산학의 정의 여기를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 족간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이상하네. 3대 측면은 법경기. 3대 측면을 내는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무형.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 그러면 부동산학은 요 3가지로 결합되어 있다. 부동산 활동도 이 3가지로 결합되어 있다. 그럼 부동산학은 3가지에 결합된 것은 개별이다, 복합이다? 복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에헤이. 그냥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 같더만 아무 생각이 없었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하면서 요 3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3가지를 생각하면 요 3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OX? 오, 아까 했잖아요. 제가 차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떤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타당성 분석할 때 근데 타당성 분석할 때 3가지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부동산 개발 활동을 할 때 무슨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아니 부동산학의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개가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됐으면 됐잖아요. 아,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가지가 결합된 복합 개념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이해됐다면 이거는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해됐다면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고. 법경기로 이 말. 자,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다. 활동과 현상이다. 활동과 현상이다. 현상은 절대 안 내.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안 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현상은 이것만 하시면 되죠.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이다.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현상이 포함된다. 근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주가 현상이겠습니까? 활동이겠습니까? 활동이라고 활동. 주가 활동이고 현상도 포함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나오면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인데 공적 주체, 사적 주체, 3색도 나눈다고. 그다음에 객체는 부동산이다. 물건이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어차피 부동산 활동도 사람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 활동이라고 한다. 시험 지문은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 뭡니다? X다? X다.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여기서 지금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일부 맛을 본 거야. 맛을.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다 기억할 필요 없다. 10가지 기억할 필요 없고 뭐 과학성, 기술성 이런 거 안 물어본다. 부동산 활동은 윤리적으로 해다. 윤리성. 전문가들이 한다. 전문성.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럼 중개사가 되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인활동, 대물활동 받고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이 되게 돼 있다. 자,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라.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 좀 있으면 바로 배우지만 부동산은 토지가 대표하고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공간에 대한 활동이 된다. 자, 이게 지금 토지다. 여기는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공중 공간. 이 공중 공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지하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그럼 지하에 대한 활동은 지하에 대한 내가 여기다 지하철 뚫는다. 지하 시설물. 요 시설물 설치한다. 이거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은 요 수평 공간. 여기다 건물 짓는 것도 부동산 활동이고 공중 공간에 뭐 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이고 지하에 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공간에 대한 활동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복합 개념이 이루어진다. 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한다. 결정 분야는 투금계. 투금계.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중점식, 종합식,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인데 여기에 기본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본서 막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포인트는 중점식 나오면 특정 측면만, 종합식 나오면 복합 개념으로, 의사결정 나오면 이윤 극대화, 자기윤 극대화 이렇게. 부동산 활동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률적, 안정성, 공정성, 경제성이 내우지 말고 능률성만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됩니까? 소유 활동은 체유용해라.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에 맞게끔 해라. 사기치지 말아라. 그럼 능률적으로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개념으로 갈 건데요. 자, 책 볼까요? 책 보면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책은 34쪽부터 설명했어요. 34쪽. 34쪽부터 해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요 부동산의 개념 앞뒤까지. 그러니까 46쪽까지 설명해요. 46쪽. 그럼 46쪽 보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나오죠? 일반 원칙에서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밑에 무슨 설명 나오죠? 다 필요 없다는 소리야. 다 필요 없고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소유 활동은 뭐가 나오고 체이유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43쪽 볼래요? 43쪽. 43쪽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야. 그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그 박스 보면 총 10가지가 된다. 10가지.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칠판 보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요 10가지, 10가지. 10가지. 10가지인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 책은 거기 박스에다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체계를 잡아놓고 그 밑에 설명 나온다고. 과학성, 기술성.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써놨죠? 그 싸그리 다 무시.
그 2번도 마찬가지고. 넘어가면 44쪽에 전문성이라 나오고, 전문성도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나오죠. 여기에 시험에 나오면 제가 모든 것을 건다. 안 나온다는 거. 윤리성도 마찬가지고. 그럼 45쪽 갔더니 대인활동, 대물활동, 임장활동, 배려의 장기성, 이게 장기적 배려, 공간활동.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는 45페이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45페이지 정도만. 그리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책을 그냥 가볍게 보는데 41쪽 가봐요. 41쪽. 41쪽 가면 그러면 그 가운데쯤 2번 부동산 활동의 부분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산업 나오죠. 여기에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게 지금은 이 부분만 제가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5, 6월달 가정해도 되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강의로 듣는 내용 제가 설명했던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예. 책은 옆에 사이드에 뭐만 본다? 기출 지문만 본다. 자,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